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승무패 8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상금이 2번이나 이월이 됐기 때문에 1등 상금 2월 금액만 20억이 넘어가는 회차라서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의 승무패 현미경 분석을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일주일 내내 상당히 유의미한 분석과 자료, 전술들을 현미경 분석에 녹여냈고, 지난 승무패 7회차 현미경 분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풋볼살롱이 말씀을 드렸던 엘체 승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무승부, 뉴캐슬 무승부 같은 다수의 이변 결과들이 적중이 됐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이 14경기를 정답지를 모두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풋볼살롱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1등에 가까워지실 수 있도록 나만의 픽을 만듦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자료와 정보 그리고 전술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꼭 읽어보신 다음에 나만의 픽을 만드셔야 1등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채널에서 1등 적중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1등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풋볼살롱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이변 픽들을 조합을 해서 나만의 조합을 가져갔다고 항상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그러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무조합 32.8배 적중 내역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주중에 수요일 목요일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membership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이렇게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풋볼살롱이 직접 분석하고 조합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배당 3무 조합뿐만 아니라 이 투폴 무자비 조합도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정배 주력 조합부터 다양한 고배당 조합까지 배팅 스타일에 맞춰서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야무진 픽을 만들어서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 추가 조합 픽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양질의 조합 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299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멤버십 킹 등급 가격을 책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풋볼살롱의 다양한 자료와 분석, 조합픽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고, 이 프로토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공통 최종픽보다 폴더 수를 줄인 독식픽을 노리는 승무패 추가 조합픽까지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이 프로토와 승무패를 한 번에 잡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조합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카페에 독점적으로 공유를 하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0명가량의 고수분들께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고배당 조합을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만 독점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8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세비야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저는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세비야가 라리가에서 크로스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라리가 측면 크로스 통계인데 세비야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1회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크로스 정확도는 공동 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주요 공격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왼쪽 측면 수비수인 아쿠냐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최전방 공격수 엔네시리의 헤딩 패턴이 주요 득점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이 아쿠냐라는 측면 풀백이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그래도 이번 마요르카전을 앞두고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산파올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 로페테기 감독 시절보다는 측면 활용도가 떨어져 보이는 세비야이고 실제 올 시즌 마요르카와의 첫 맞대결에서는 오히려 마요르카가 세비야보다 더 많은 크로스를 뿌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보다는 측면 크로스 활용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지난 시즌에 마요르카가 세비야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때 당시에도 현재 마요르카를 이끌고 있는 아기레 감독 체제였는데 세비야 감독이 로페테기 감독 시절이었지만 세비야의 크로스를 무려 48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레 감독의 마요르카가 무실점으로 0대0 무승부를 이끌어낸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세비야의 측면 크로스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 마요르카의 제공권이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세비야가 홈에서 카디스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도 카디스를 상대로 33개의 크로스를 뿌렸던 세비야이지만 이 득점은 경기 막판에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6위로 좋은 팀이고 세비야는 통계적으로 18위로 쳐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요르카의 높이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경이 쓰이는 패턴이 있는데 마요르카가 최근에 퐁당퐁당 패턴으로 승리와 패배를 반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홈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곧바로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는 패턴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직전 경기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은 마요르카라는 점에서 이번 세비야 원정에서는 패배를 당할 패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마요르카가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심한 모습이 있고 반대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리그 3연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홈 깡패 면모를 되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주포 공격수 컨디션 면에서도 세비야의 엔네시리가 마요르카의 무리키보다 근소하게 골 감각이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마요르카의 무리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상대의 자책골 과정에서 거의 골과 다름없는 기여를 했지만 이 공식 기록은 상대의 자책골로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무리키 선수가 공식 기록이 리그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의 또 다른 에이스 이강인 선수도 유독 세비야를 상대로는 리그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세비야가 최근에 상대 전적에서 마요르카에게 패배를 당하지 않았었던 좋은 기억까지 고려를 한다면 마요르카의 퐁당퐁당 패턴을 적용을 해서 세비야 특유의 꾸역승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발렌시아와 빌바오의 경기인데 발렌시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통계적으로는 발렌시아가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발렌시아는 홈에서 성적이 상승이 되면서 득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반면에 이 빌바오는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실점이 2배 증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는 발렌시아가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발렌시아가 피터림 구단주의 구단 운영에 대해서 이 팬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기장 안팎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렌시아가 가투소 감독이 사임한 이후에 아직까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감독까지 없는 상황에서 발렌시아가 제대로 된 축구가 될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구단주가 일각에서는 선수단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까지 불거졌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뒤숭숭한 발렌시아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조직력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 빌바오를 상대로 좋은 축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팀이 상성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측면 크로스 활용도가 가장 높은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크로스의 정확도 역시 근소한 차이로 빌바오가 2등, 발렌시아가 3등이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크로스의 활용도가 가장 좋은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 팀의 차이점이 전방 압박에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투소 감독이 있었을 때 발렌시아도 전방 압박을 추구하던 팀이었는데 이 전방 압박의 강도에 비해서 전방 압박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은 빌바오가 5골로 발렌시아의 2골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전방 압박의 퀄리티는 빌바오가 한 수 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 역시 빌바오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력이 뛰어난 장점이 있지만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에서 딱 한 골로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팀이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강점인 세트피스가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올 시즌 빌바오가 이미 발렌시아를 상대로 리그에서 홈경기 1대0 승, 구강컵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최근에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가 있는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기사를 하나 검색을 했었는데 현재 구단 운영에 불만을 품은 발렌시아의 일부 홈팬들이 이 경기 시작 후에 약 20분간 경기장 밖에서 농성을 벌일 것이라는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전체 29골 중에서 28%에 해당하는 8골을 이 전반전 초반 20분 내에 넣었기 때문에 이 장외 농성을 펼치는 혼돈의 20분 동안에 빌바오가 특유의 전방 압박을 통해서 주도권을 쥐면서 발렌시아를 몰아친다면 빌바오가 이른 선제골을 가져가면서 손쉽게 승리를 거둔 그림까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발렌시아라는 팀이 올 시즌 전반전의 실점보다는 후반전 실점이 훨씬 많은 팀이고 전반전 수비 집중력이 나쁘지 않은 팀인데 그래도 경기 초반에 킥오프 후에 10분 내에 3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빌바오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빌바오도 최근에 라리가에서 흐름이 좋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발렌시아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 상승이 많았다는 점, 올 시즌 원정에서 실점이 2배나 증가하는 수비 리스크가 빌바오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발렌시아 특유의 홈발이 나온다면 무승부 정도로 연패를 끊어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9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헤타페와 라요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공격 상황에서 강점 자체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직접 때리는 다이렉트 프리킥이 강점인 두 팀인데 헤타페가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프리킥 기회를 라요가 더 좋은 위치에서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직접 프리킥 외에도 라요는 간접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두 번째로 많은 이 세트피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력 측면에서는 헤타페보다 라요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요라는 팀이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데 라리가에서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으로 상당히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헤타페가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으로 분류가 되면서 전방 압박이 강력한 팀을 상대로는 올 시즌 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비아레알을 상대로 0대0 무승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2대1 승리, 빌바오전 2대2 무승부, 홈에서만 1승 2무를 챙겼던 헤타페이고 원정에서도 오사수나를 상대로 2대0 승리, 라이오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0대0 무승부, 셀타비고와의 맞대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으면서 압박이 좋은 팀을 상대로 패배가 별로 없었던 헤타페라는 점에서 충분히 라이오를 상대로도 이번 경기 무승부 정도는 가져갈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헤타페의 좋은 성적은 시즌 초중반에 헤타페가 무패 행진으로 흐름이 좋았을 때의 전적이고 최근에는 헤타페가 리그 7경기에서 1승 1무 5패로 성적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헤타페로서는 이 과정에서 세비야, 바르셀로나, 베티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강팀과의 경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직전 AT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라이오와 유독 끈적한 0대0 무승부가 많았던 헤타페이고 최근에 홈에서는 라이오를 상대로 과거 상대 전적에서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측면 자원들의 공격력 퀄리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아쉽다는 측면에서 또다시 헤타페 원정에서 끈적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경기력적인 측면과 최근의 헤타페의 수비 공백을 고려했을 때 라요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리즈와 맨유의 로즈 더비인데 리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1차전 맞대결 결과와 동일하게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중 맨유의 홈에서 펼쳐졌던 리즈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맨유가 확실히 중원 공백이 느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맨유가 미드필더 에릭센과 카세미르 선수가 각각 부상과 징계로 결장이 되면서 중원 공백이 상당히 심했는데 이 리즈전에서 3선 중원 조합을 프레드와 자비처라는 두 선수로 꾸렸는데 특히나 프레드라는 선수가 3선에서 패스 전개 과정이 너무나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적으로도 전혀 수비진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만약에 프레드가 3선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재앙적인 결과가 예상이 되는 맨유의 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자비처라는 선수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자비처 역시 수비적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삼선 쪽에서의 수비 능력이 아쉬웠던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리즈와의 원정 경기 2차전에서는 맨유의 테나흐 감독의 선수 기용이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다시 3선에 프레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능한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같은 선수들을 3선으로 끌어올리던가 아니면 수비수인 린델로프를 과감하게 3선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거나
아이의 3백 수비로 전술 변화를 가져가면서 이 프레드 선수를 3선으로 배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레시포드가 리즈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하긴 했어도 이 확실히 오른쪽 측면보다는 왼쪽에서의 영향력보다는 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레시포드를 오른쪽이 아니라 아예 최전방 공격수나 왼쪽으로 선발로 배치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르나초라는 젊은 측면 자원을 선발로 내세웠었던 이 리즈와의 1차전 경기였는데 확실히 가르나초가 선발로 나오니까는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불필요한 드리블로 템포가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부상에서 돌아와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었던 산초라는 측면 자원이 이 골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가르나초 대신에 산초까지 선발로 들어오게 된다면 맨유가 1차전 홈 경기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맨유가 홈에서 리즈에게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기 때문에 리즈가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무승부 이상의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보다는 맨유의 테나흐 감독의 영향을 한번 믿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가용한 자원 범위 안에서 테나흐 감독이 선수들의 위치 조정이나 선발 라인업의 변화 등을 통해서 지난 홈 경기보다 나은 경기를 해낼 것으로 보이고 리즈라는 팀이 홈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향상이 되는 팀이지만 홈에서는 특유의 공격성과 호전성이 더 증가가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 7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맨유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오히려 홈 경기에서는 리즈가 뒷공간을 많이 노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을 노리지 않고 리즈의 단통 패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셀타비고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1번 경기에 들어온 맨유와 12번 경기에 들어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은 굉장히 청개구리 면모가 있는 뒤통수 전문 팀이기 때문에 11번이나 12번 중에서 둘 중 한 경기는 부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12번 경기를 한번 부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경기 셀타비고의 주전 중앙수비 자원인 누네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라리가에서 현재 리커버리 횟수 선두를 달릴 정도로 셀타비고에서 핵심적인 수비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수비 공백이 우려가 되는 셀타비고인데 이 선수가 공교롭게도 지난 아틀레티코와의 1차전 맞대결 1대4 대패를 당했을 때 자책골을 기록을 했었던 수비수라는 점에서 이 누네스 선수가 결장하는 것이 과연 셀타비고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셀타비고의 주전 골키퍼 마르체신까지 부상으로 아웃이 됐는데 이 마르체신이라는 선수가 원체 베테랑 골키퍼이긴 해도 라리가에서 선방 지표가 그렇게까지 높은 골키퍼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업 골키퍼인 비아르 선수가 베티스전에서 나와서 3실점을 했지만 그래도 선방을 4개나 기록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르체신 선수의 공백이 기대 이상으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셀타비고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셀타비고가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1대4 대패를 당했을 당시에는 이 셀타비고의 감독이 코우댓이라는 감독 체제였기 때문에 이 코우댓 감독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셀타비고가 4-1-3-2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리스크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셀타비고를 이끌고 있는 까르발얄 감독 체제에서는 이 공수 밸런스가 안정감을 찾은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 까르발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리그 8경기에서 3승 3무 2패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라는 팀이 공격 상황에서 약점으로 지목이 됐던 것이 이 아스파스 선수에게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인데, 최근에는 셀타비고가 장신 공격수 라르센이라는 선수를 투톱으로 기용을 하고, 이 라르센이라는 선수가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서 아스파스 선수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셀타비고의 미드필더인 베이가라는 선수가 직전 베티스전에서 2골이나 넣었는데 올 시즌 벌써 6골이나 넣어주면서 득점력 부족을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베이가 선수가 지난 아틀레티코 원정에서도 득점을 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베이가 선수가 또다시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에 셀타비고를 상대로 8경기 5승 3무 압도적인 천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이고, 올 시즌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아틀레티코라는 팀은 압도적으로 정배당을 받았을 때 통수를 치고, 이 조금은 불안한 경기에서는 귀신같이 꾸역승을 거두는 청개구리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슷한 경기가 바로 지지난 경기였던 오사수나 원정이었는데, 이 오사수나전 배당이 국내 배당 기준으로 3.15, 3.10, 2.01이었는데 현재 셀타비고전 배당 역시 3.15, 2.95, 2.08과 상당히 유사한 배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0 꾸역승을 거둔 것처럼 당시에도 오사수나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전적의 우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상대전적의 우위가 있는 셀타비고 원정에서 이 불안감을 떨쳐내고 꾸역승을 거둘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오사수나 셀타비고라는 팀들이 이미지가 강팀과 맞붙어도 경기력으로 별로 밀리지 않는 도깨비 면모가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틀레티코의 청개구리 면모를 고려한다면 의외의 승리까지 손쉽게 나오는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바야돌리드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바야돌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전방 압박 강도와 롱볼 활용도 그리고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구석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3연승 문턱에서 오사수나에게 한번 저지가 당한 적 있는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만약에 오사수나를 꺾게 된다면 리그 첫 3연승을 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패턴적으로 보면 바야돌리드가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패턴, 오사수나가 리그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는 패턴, 이 두 패턴이 모두 충족이 되려면 그냥 원정팀 오사수나의 승리가 나올 타이밍인데, 지난 승무패 7회차 1번 경기 에스파뇰과 오사수나의 경기를 풋볼살롱이 직접 시청을 했는데 확실히 오사수나가 원정에서의 경기력과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에스파뇰전에서도 세트피스로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득점을 만들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오사수나인데, 이 에스파뇰이라는 팀은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가장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세트피스로 손쉽게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이 4골로 에스파뇰보다는 훨씬 더 적은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7골이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불안감을 노출하는 바야돌리드인데,
그래도 기대 실점에 비해서 훨씬 적은 4실점으로 세트피스를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에스파뇰보다는 확실히 오사수나가 세트피스로 이 골문을 여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홈발 랭킹인데 바야돌리드가 세 번째로 홈발을 받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홈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바야돌리드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꿀 영입을 하나 했는데 새롭게 영입을 한 공격수 사일 라린이라는 선수가 바야돌리드와 굉장히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야돌리드라는 팀이 롱볼과 크로스를 많이 활용하는 팀인데 특히나 이 롱볼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롱볼 정확도가 3위로 높은 팀인데 이 기존에는 바야돌리드가 정확한 롱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방에서 롱볼을 지탱해줄 떡대 있는 공격수가 부족했는데 이 사일 라린이라는 캐나다 대표팀 공격 자원은 원체 다부진 피지컬을 자랑하는 데다가 뚝배기 능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찰떡 영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발렌시아전에서도 극장골을 넣으면서 승점 3점을 따낸 사일 라린이고 직전 소시에다드전에서도 후반에 교체 투입이 돼서 이렇게 헤딩으로 결승골을 만들어내면서 이 두 경기에서 무려 바야돌리드에게 승점 6점을 안긴 사일 라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오사수나전에서 충분히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마침 바야돌리드가 레온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득점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일 라린이라는 선수가 후반전 교체 투입이 아니라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된다면 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오사수나라는 팀이 원정에서 유독 무승부가 많고 올 시즌 원정에서만 5번의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3연속 무승부를 원정에서 캐고 있는데 이 원정에서 4연속 무승부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이 바야돌리드는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고 바야돌리드가 소시에다드전 승리의 상승세와 공격수 사일라닌의 영입 효과, 특유의 홈발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투표율이 잔뜩 몰린 무승부보다는 바야돌리드의 승리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바야돌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포를 잡으실 분들은 패턴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가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바르셀로나가 전술 상성적으로 위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패스와 점유를 중시하는 경기 스타일, 방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팀 컬러가 비슷하면 그 컬러를 잘 살리는 팀이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하고 그러한 대표적인 라리가 매치업이 바로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의 매치업이기 때문에 풋볼 살롱이 승무패 분석을 시작한 이후로 항상 비아레알이 바르셀로나만 만나면 작아졌던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아레알을 이끌고 있는 이 세티엔이라는 감독 역시 패스와 점유를 철학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잠깐 바르셀로나의 감독을 맡은 적이 있는데 물론 7개월 만에 경질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경질했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충분히 동기부여가 충만한 비아레알의 세티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이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무려 38골을 넣으면서 가장 많은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아레알은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20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은 16골로 적기 때문에 확실히 양팀의 차이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근에 바르셀로나와의 맞대결에서 비아레알의 에이스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이 가능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모레노 선수가 직전 엘체절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는데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모레노 선수가 리그 11경기에서 2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레노 선수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강점을 보일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비아레알이 최근에 공격수 단주마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고 니콜라 잭슨이라는 백업 공격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전방 쪽에서 공격 선수층이 상당히 얇아진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인데 제가 굳이 무승부까지 이변을 가져가는 이유는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5연승을 거뒀는데 그 5연승 모두 한 골 차이 꾸역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퇴장자가 무려 3명이나 나왔었던 바르셀로나인데 이번 경기 주심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번 경기 주심을 보는 심판이 알레한드로 호세 에르난데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긴 주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심이 레드카드 통계가 올 시즌 9경기에서 6장의 레드카드를 꺼내서 경기당 평균 레드카드 발급 횟수가 2등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레드카드를 자주 꺼내는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원정에서 퇴장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바르셀로나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승무패 7회차에서 베티스와 셀타비고전 주심을 말씀을 드리면서 베티스의 퇴장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후반전 추가 시간에 베티스가 추격을 하는 상황에서 퇴장자가 나오면서 퇴장자까지 맞춰냈기 때문에 이러한 퇴장자 심판 통계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드카드뿐만 아니라 제가 이 주심에 대한 소름 돋는 통계를 하나 또 찾아냈는데 이 심판이 올 시즌 라리가에서 9경기를 주심을 봤는데 그 9경기에서 원정팀이 승리를 거둔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팀의 승리 비율이 44.4% 그리고 무승부가 55.6%였고 유독 이 심판이 관장하는 경기에서는 원정팀이 승리가 단 한 경기도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이 심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아레알이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고 최근 홈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등 확실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아레알이 리그 3연패는 없었다는 패턴까지 적용을 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은 가져가 볼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억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온 14경기를 모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1등 대박 적중을 위해서 최대한 도움이 되는 자료와 분석, 전술 내용을 취합을 했기 때문에 모쪼록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